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속을 봐야 됩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은 속, 실속적인 그 속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겉을 왜 화려하게 꾸며놓습니까? 그래야 속을 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왜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죠? 그 속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을 봐야 됩니다. 문자를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현학적이다 라고 합니다. 현란하게 학문적으로 문장을 꾸미고 표현을 꾸미고 단어를 꾸미고 문학적으로 눈길을 잡아 끄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즘 특히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그 주제 자극적이며 충격적이며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 그렇게 시선을 잡아 끌지 않으면 그 속의 것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광고를 요란하게 합니까? 과대 광고. 왜 선전을 요란하게 합니까? 선전, 선동 모두 다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속에 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겉을 더 치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을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포장지를 요란하게, 박스를 요란하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속이기 위한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그래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겉에 있는 것, 겉보기, 거죽, 껍데기 이런 것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자,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이와 같이 쭉 사례들을 나열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겉을 보고 속을 못 봐요. 겉이 화려한 것은 아직 익지 않은 것입니다. 겉이 마르고 까지고 벗겨지고 누렇게 뜬 것은 속이 익었다는 거예요. 밤송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나무의 과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이제 누렇게 변색이 되고 찢어지기도 하고 색을 잃었어요. 그것은 속에 알곡이 찼다는 것입니다. 아직 겉이 싱싱하고 단단하다면 그만큼 속이 연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문장, 화려한 문구, 그런 현학적이며 과시적이며 각종각색으로 달콤하게 표현한 이런 책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내용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핵심이 있는가. 핵 때문에 그와 같이 겉을 단단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핵은 안에 있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의 핵은 정신인데 정신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속을 못 봅니다. 항상 거꾸로 살아요.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축구를 보여줍니다. 축구 운동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축구 운동, 축구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축구 운동이 근본이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그래서 축구라는 단어가 앞에 썼잖아요. 그럼 축구를 주목하고 축구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축구를 자기도 해보고 축구를 따라해보고, 그것이 핵심인데 그 선수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인데 그 기술, 그 책, 그 과실, 열매, 그것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등한시예요. 사람은 외면하고, 돈을 줬다? 그러면 돈만 받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중심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을 중심합니다. 항상 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겉과 속. 어떤 경우는 겉이 핵인 경우가 있어요. 속은 두 번째고.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때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는 판단이다. 지혜는 분별이다. 분별력.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런데 그 사람에 중심하고 사람에 열광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핵의 존재자로서 핵을 지시하십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핵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